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대 위에 한 할머니가 섰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지켜봤습니다. 모두 젊은 개발자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앱이 실행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앱이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65세 코딩을 시작해서 5년 만에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후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나이를 핑계로 도전을 포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배울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젊은이들의 영역이라고 단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진짜로 늙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우리를 늙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을 멈추는 순간 늙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박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순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박 선생님은 집에만 계셨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편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한 발을 까먹었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몸도 무거워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급격히 늙어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1년 전만 해도 활기찼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표정도 어두워지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거부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 갔습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컴퓨터 교실 안내문을 봤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컴퓨터를 잘 못했습니다. 현역 시절에도 간단한 것만 했습니다. 복잡한 기능은 젊은 직원들에게 맡겼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봤자 텔레비전이나 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에 갔을 때 불안했습니다. 못 따라가면 어쩌나 걱정되었습니다. 젊은 강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배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익히면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과제를 해가면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머리를 쓰니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문서 작성이나 인터넷 검색은 자유자재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뭔가 더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단계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사진 편집을 배웠습니다. 동영상 만드는 법도 익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박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말도 많아졌습니다. 배운 것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걸음걸이가 경쾌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가족들은 놀라워했습니다. 1년 전의 우울한 모습은 온데한데 없었습니다. 지금 박 선생님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입니다. 배운 것을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함께 기뻐합니다. 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전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고, 도전이 자신을 살렸다고 말입니다. 다음은 이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은 65세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숨이 찼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치를 보는 순간 잊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성취감도 들었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다음 주에도 가자고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망설였지만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았습니다. 그렇게 매주 산에 올랐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숨이 덜 찼습니다. 다리도 튼튼해졌습니다. 정상까지 가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산에 오르면 스트레스가 풀렸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 머리가 밝아졌습니다. 1년 후 이 여사님은 더 높은 산에 도전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국립공원에 갔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섰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구름 위에 선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새로운 산을 올랐습니다. 전국의 명산을 다녔습니다. 지금 70인 이 여사님은 젊은이들보다 건강합니다. 체력도 좋고 정신도 맑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 비결을 물어봅니다. 이 여사님은 말합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새로운 목표를 계속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정 선생님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 선생님은 58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큰 빚을 졌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가 막막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말렸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취직이라도 해서 안정적으로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실패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작게 시작했습니다.